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인데 시작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나타나는 하락의 요인이 도대체 어떤 건지부터 그리고 어느 라인까지 우리가 열어 넣어야 되는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짚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변동성이 컸던 한 주를 조금은 숨을 고르면서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기는 했지만 각각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 심리가 짙어졌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FOMC가 진행되죠.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이에 대한 힌트들을 조금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M7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서요. 한 주 동안 미증시는 여기에 또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주말 사이에 어떤 얘기들 나왔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자,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세, 미국 정부의 셧다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폭등세를 보였던 엑시 인피니티 같이 한번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우리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아래로 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매크로 이슈가 재차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캐나다에 100% 관세 부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공포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의 미국 정부 셧다운 확률이 80%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에만 30%포인트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미 의회 예산 협상이 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은 셧다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 시장은 이 투자자들의 심리와 기대를 조금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치솟은 셧다운 확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를 작용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얼어붙은 투심으로 커져가는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도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눈에 띄는 폭등세를 보였던 게 바로 엑시 인피니티였습니다. 그런데 폭등 이후에 어김없이 또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주 전부터 하락 뒤에 조정 구간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옆으로 눕나 싶었는데 이제는 위로 향하는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1일에는 주요 저항대, 매물대로 일컬어지던 부분마저 돌파를 하면서 그 이후에 40%가량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다시 이 과거의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에서 이 대형 보유자들은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약세 패턴이 또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엑시 인피니트가 과거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바가 있는데 이 약세 패턴이 나타난 이후에 25% 넘는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혹여나 최근에 보여줬던 힘을 보고서 지금 조정이 나타났을 때 내가 신규로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약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금은 하락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하시면서 신중한 접근 전략들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코인들 내림세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2.75% 하락하면서 86,000달러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자리를 굴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급격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지금 바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밑으로 조금 더 열어는 둬도 괜찮을 건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4% 넘게 하락세 보여주면서 3,000달러 이탈한 모습이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3% 넘는 하락세, 솔라나가 조금 더 짙은 빨간색 띄고 있죠. 6%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도 뭐 어김없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 온기를 조금 찾아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선별적으로 알트단에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금 건전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과 시장 진단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또 재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하이크립토의 현물과 차트 분석가를 맡고 있는 김상수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전략적이고 더 다양한 이슈들과 히든코인까지 준비해봤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빅이라는 얘기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금리 동결이 확실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세 과연 언제쯤 멈출 것인가 이에 대한 진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일정들을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지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결과가 너무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말고 다른 것들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FOMC 먼저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네. 이렇게 큰 빅 위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일정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위험 자산에서 먼저 매도세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늘은 또 새벽에 많이 좀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도 더 빠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며칠 엊그저께 9만 1,000까지 좀 올라와 줘 놓고 그다음에 한 5,000달러 가량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일단은 FOMC 회피 위험 자산 회피 신호라고 보셔도 되고 오늘 아침 경우에는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최고점 그러니까요. 이게 천장이 없나 봐요. 맞습니다. 그 말 즉슨 정말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르겠습니까? 은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구리라든지 원자재 쪽으로 오르고 이러한 흐름이 정말 나중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겠지만 이러한 신호가 꺼져야 됩니다. 네. 금이 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ETF 유입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좀 해주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금이 다시 오르면 이제 그대로 ETF나 이제 이러한 자금들이 유출이 되면서 시장에 정말 좀 전반적인 좀 악재가 있는 시장인 거죠. 여기서 뉴스에서 보시면 코스피 5,000이 이제 돌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코스피 투기라고 합니다. 근데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즉슨 이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톤이라 다날 이런 이제 스테이블 섹터에 있는 테마주들이 이제 저번 주에는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네. 근데 빗썸, 업비트 저희 대표적인 거래소에서는 이제 비버스라든지 가이아 그다음에 페이코인 이런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볼륨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근데 반대로 말했을 때는 메이저 알트들은 정말 지금 약간 뒷전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시장의 흐름에 맞게 뭐 코스닥이랑 비슷하게 이제 뭐 알트코인들도 스몰캡 좀 미들급 애들이 좀 오르는 시장이라 가지고 네. 이런 점도 좀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금과 은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죠. 천장을 조금 찍지 않았나,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어느 정도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야,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와는 별개로 우리 또 국내 증시는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금이 지금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여력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옆집들이 조금 잠잠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런 이벤트들이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소화하면서 넘어가는지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트상의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9만 달러 조금 안착한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어김없이 제 예상과는 또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추세를 조금 이탈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추세는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앞에 있던 밑꼬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야죠. 방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빨간색 있죠. 네. 이게 200일선인데 이게 많이 꺾여 있습니다. 이 반등을 해주면서 이 두 번 있었던 완전 큰 임펄스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파동이 이 200일선을 조금 툭툭 건드려주면서 좀 위로 좀 꺾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래로 꺾여 있다 보면 이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 한 너희들은 계속 박스권일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다고 해서 뭐 좋을 건 아니고 뭐 비트코인이 올라서 내가 뭐 코인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뭐 거시적 경제라든지 시장 상황에 맞게 뭐 현금 자금이 이제 있으면 이제 좀 분할해서 뭐 매도도 해보시고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 추세 라인이 좀 크게 그린 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준다면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은 지속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상승 추세가 네. 꺾이면 이제 앞에는 칠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지금 팔자로 다시 바뀐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심장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려두신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약간은 조금 뚫고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그러면 괜찮다.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기만 하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좀 웬만해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줘야 되고, 근데 이러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좀 뭐 FOMC에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뭐 금리 네. 인하가 나온다든지 그거 뭐 너무 희망찬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금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합성으로 만든다라는 또 말도 있거든요. 근데 합성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금 계속 올라요. 오. 그러면 그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몇 년 좀 있다가 더 오른 다음에 그 뉴스를 더 퍼뜨릴지 네. 그것도 보셔야 되고 일단 금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돼야 되고 ETF 유입자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가격 면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85,000달러. 여기서 뭐 새로운 매수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82,000, 그 다음에는 79,000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블럭이 생길 겁니다. 오더블럭이라는 게 뭐 새로운 이제 기관이라든지 뭐 큰 고래들이 매수세가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박스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아래 꼬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85,000을 뭐 가냐 안 가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85,000달러에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 주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지금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상으로는 일봉이 이렇게까지 마감이 되지만 않는다면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까지 확인을
확인을 하시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85,000달러 라운드 피겨가가 되겠죠.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9만 달러가 있다면 이더리움에는 3,000달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또 똑같이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추세상으로는 좀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큰 추세는 2,800달러랑 3,300달러인데 새벽에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이더리움이 박스권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와주면 3,300달러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보다는 뭐 이제 단기,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일단은 지금 뭐 비트코인, 비트마인에서도 뭐 계속 뭐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뭐 스테이킹이 뭐 38일 걸린다더니 이게 엄청 많다. 근데 그게 지금 다 떠나가지고 제일 큰 거는 지금 뭐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그쵸. 관세라든지 금에 이제 위험 자산 회피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 근데 이 박스권이 깨져버리면 이제 2,600달러, 2,4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점 예상해 주셔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제일 멋있을 때가 있는데 비트코인과 나스닥과 반대로 디커플링해서 혼자 올라갈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멋있는 모습을 본 지 조금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원맨쇼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이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비트마인이 좀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 일단 지금 당장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던져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800에서 3,300달러 이 구간 안에서 열심히 횡보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횡보가 완전히 옆으로 눕는 것만 아니라 파동을 그려가면서 일정한 박스를 그려가는 것도 횡보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서 봤을 때는 박스의 굉장한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멀리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님의 전략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박스권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제가 얼핏 먼저 이 전문가님 가져오신 차트를 봤는데 이 방향성이 그 전과는 조금 다르네요. 이 아이는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네.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셔서 심장이 철렁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됐던 자리에 보면 임펄스가 엄청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아래 꼬리가 있습니다. 두 개나 있죠, 지금 보시면. 네. 저걸 잡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적정가는 뭐 2,500원 아니면 2,3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야죠. 네. 맞죠? 암호화폐는 지금 위아래로 5%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15%, 20%까지 생각해야 되는 정말 초위험 자산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진짜 끝났다 이럴 때 사야 되는 게 또 암호화폐 시장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지금은 또 리플 상황, 메이저 알트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좀 좋지 않죠? 밀리지 않습니까? 뭐 스몰 캡들한테 잡히고 지금 토탈3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들의 시총을 말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메이저 알트들이 지금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스몰 캡 맞아요. 미들캡. 오히려 스몰캡에서는 엄청 튀어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나던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뭐 스몰 캡 미들캡 이런 애들 히든코인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시 리플로 돌아오면 리플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네. 지정가로 2,500원, 와. 2,600원은 아니겠지만 2,600원, 2,500원, 2,400원 이런 식으로 뭐 마음 편하게 분할하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XRP 가격적인 라인을 원화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신규 매수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2,500원의 지정가로 걸어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같이 봤었는데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저점 구간까지 같이 맞추려고 지금 내려가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진짜로 도달을 하려는 거면 아직까지도 조금 하방으로 열려 있는 만큼 XRP 보유자분들은 조금 얘는 나랑 먼 애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당분간은 덮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RP까지 메이저 코인들 중심으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악재들만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의 명분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네. 어디에서 조금 앞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몰캡, 미들캡 애들이 이제 계속 볼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갈지 뭐 리플이라든지 메이저 알트로 갈지 그걸 또 정해야 되는데 뭐 그걸 올렸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다시 뭐 빼가지고 뭐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이제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 섹터들의 이제 뉴스들이 뭐 메이저 뭐 다른 이제 저시총 알트에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메이저 알트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클라리티 법안 또 리플한테 그쵸.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이러한 지금 수정안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뭐 언제 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클라리티 법안이 시행된다고 날짜가 나오기까지 좀 기대를 일단은 저버리시고 날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기다려라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SEC, 뭐 CFTC에서 뭐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 괜찮은 좀 긍정적인 뭐 규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근데 그 전부터 그러면 그러한 뭐 수정안들이 이제 뭐 노출이 되면서 그 전부터 먼저 오를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뭐 보통 다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아직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눌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1월 28일 이후 뭐 해외 거래소가 뭐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외부로 되고 기존에 뭐 다운이 되었던 있던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뭐 이용은 가능하신데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국내 거래소로 이제 들어와라. 그렇죠. 조금 장려를 하는 쪽이 될까요? 네, 외화 유출하지 마라. 이러한 느낌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거래소 가두리 장이 돼버리면 그때 저는 솔직히 말을 해드리면 약간 리플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완전히 구조가 조금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이제 개입이 많은 물량이 많은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번 주에 정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규제와 관련해서도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 쟁점인데요. 계속해서 심사가 연기되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밀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락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전에는 조금 숨죽여서 지켜보시는 방안들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 또 스몰캡들이 더 튀어오른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코인 눈여겨보고 있으신지 히든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고점을 한 2번 정도 찍어놓고 벽을 쳐놨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제가 수정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밑에 이제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손절가를 지정을 해놓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일단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뭐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신다면 뭐 다양한 정보 아니면 또 다른 히든 코인까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